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평범해 보이는 가정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 뒤에 감춰진 오랜 갈등과 그것이 폭발하는 순간을 담은 이야기예요. 어느 한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생일상에 올린 케이크에 담긴 충격적인 비밀, 그리고 그 케이크가 드러낸 가족의 실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68세 된 박정희 여사의 생일을 맞아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정희 여사는 전직 대학 교수 남편과 함께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고, 이제는 존경받는 시어머니로서 가족의 중심에 서 있었지요. 하지만 누구도 이날 벌어질 충격적인 일을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정희 여사는 항상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완벽하길 원했어요.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이 항상 단정하게 차려입고,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한 후에는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우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남편 박민석 교수는 명문대 경제학과 교수로 은퇴 전까지 명성이 자자했고, 지금도 여러 기업 자문 역할을 맡아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요.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항상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범적인 관계로 비춰졌습니다. 정희 여사의 며느리 김서연은 32세의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었어요. 명문대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일하다 정희 여사의 아들 박준혁과 결혼한 그녀는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항상 공손하고 예의 바르며 집안일도 완벽하게 해내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 완벽함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숨겨져 있었답니다. 서연의 어머니는 그녀가 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세상을 떠났어요. 혼자서 서연을 키우시던 어머니는 생전에 딸에게 남편이 그녀를 배신하고 떠났다고만 말했을 뿐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답니다. 서연은 늘 아버지에 대한 궁금증을 품고 자랐지만, 어머니가 그 주제를 꺼내는 것을 무척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지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서연은 오래된 수첩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어머니의 일기장이었고, 그 안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적혀 있었답니다. 서연이 특별히 신경 써서 준비한 이 생일 파티에는 가족 모두가 참석했어요. 정희 여사의 남편 박 교수, 아들 준혁, 작은 아들 부부, 그리고 손주들까지 모두가 모인 거실은 축하의 분위기로 가득했고, 테이블 위에는 풍성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 시선의 중심에는 서연이 직접 만들었다는 화려한 3단 생일 케이크가 있었지요. 서연은 지난 2주간 이 케이크를 준비하기 위해 특별한 제과 수업까지 받았답니다. 흰 크림으로 감싸인 3단 케이크는 분홍색 장미 장식으로 우아하게 꾸며져 있었고, 꼭대기에는 반짝이는 숫자 18이 놓여 있었어요. 모두가 그 아름다운 케이크에 감탄했고, 정희 여사는 며느리의 정성에 감동한 듯 했습니다. 서연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어머님의 생신을 축하한다고 했어요. 특별히 정성을 담아 케이크를 준비했다고 말하는 서연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답니다. 정희 여사는 그 말에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케이크를 바라보았어요. 예쁜 화이트 크림에 분홍색 장미 장식이 달린 3단 케이크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케이크 위에는 사랑하는 어머님의 68번째 생신을 축하한다는 글씨가 분홍색 초콜릿으로 쓰여 있었지요. 정희 여사는 고마움을 표현하며 이렇게 예쁜 케이크는 처음 본다고 했어요. 그녀는 사실 서연이 케이크를 직접 만들 줄 몰랐다며 놀라워했고, 이런 재능을 숨겨왔냐며 웃음을 지었답니다. 하지만 그때 서연의 눈빛에 스쳐 지나간 이상한 감정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냉랭함을, 그리고 그 케이크에 담긴 비밀을 아무도 알지 못했지요.
서연은 촛불을 케이크 위에 꽂으며 속으로 차분히 숫자를 세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계획했던 순간이 드디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서연은 이제 촛불을 끄고 소원을 빌어보라며 촛불에 불을 붙였어요. 촛불이 하나둘 켜지며 케이크를 환하게 밝혔고 가족들은 모두 박수를 치며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정희 여사가 손주들의 응원 속에 촛불을 끄자 모두가 박수를 치며 기뻐했답니다. 그리고 서연이 케이크를 자르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서연은 첫 조각은 당연히 어머님께 드려야 한다며 정성스럽게 케이크 한 조각을 접시에 담아 정희 여사 앞에 놓았습니다. 정희 여사는 웃으며 포크를 들어 케이크 한 조각을 떼어 입에 넣었고 맛있다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정희 여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입 안에 무언가를 느끼고는 황급히 냅킨에 뱉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고 가족들은 무슨 일인지 걱정스럽게 물었답니다. 정희 여사가 냅킨에 뱉은 것은 작은 사진 조각이었습니다. 방수 처리된 얇은 필름으로 쌓인 작은 사진 조각이 케이크 속에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가족들은 혼란스러움과 놀라움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준혁은 어머니에게 괜찮으신지 물었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그 사진 조각을 바라보았어요. 정희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어 자세히 보았고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이 시절의 정희 여사와 낯선 남자가 함께 찍힌 모습이 있었어요.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녀는 케이크의 다른 조각들에도 각각 다른 사진 조각들이 숨겨져 있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을 모두 모으면 하나의 완전한 사진이 된다고 덧붙였지요. 그 말에 정희 여사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남편인 박 교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어요. 서연은 천천히 케이크의 나머지 조각들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고 가족들은 호기심과 불안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각자의 케이크 조각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자신의 케이크 조각에서 또 다른 사진 조각을 발견했고 그의 동생 부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발견한 사진 조각들을 테이블 중앙에 모았습니다. 조각들이 하나둘 모이면서 점점 하나의 완전한 사진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약 30년 전의 사진으로 보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정희 여사가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다정하게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고 정희 여사의 손에는 갓난아기가 안겨 있었답니다. 그 사진을 본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충격이 번졌습니다. 특히 박 교수의 표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굳어져 있었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에게 이게 무슨 일인지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정희 여사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어요. 이 사진을 어떻게 구했느냐고 물었죠. 서연의 눈에서는 오랫동안 감춰왔던 분노의 감정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답니다. 서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에서 낡은 일기장 하나를 꺼냈어요. 그것은 그녀의 친모가 남긴 것으로 서연이 최근에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일기장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서연의 친모는 30년 전 정희 여사의 불륜 상대였던 남자의 전처였답니다. 김수진이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당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고 2살 난 딸 서연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남편 최재호는 어느 날 사업 동료라고 소개한 정희 여사와 불륜 관계에 빠졌고 결국 수진과 어린 서연을 버리고 정희 여사와 함께 사라졌답니다. 최재우는 정희 여사와 함께 떠나기 전 가족의 모든 재산을 가져갔고 홀로 남겨진 수진은 생계를 위해 여러 일을 전전해야 했어요. 그 과정에서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서연이 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결국 세상을 떠났지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사진 속의 갓난아기가 바로 준혁 즉 서연의 남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준혁은 정희 여사와 최재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고 박 교수는 그 사실을 모른 채 30년 동안 준혁을 자신의 아들로 알고 키워왔던 거예요. 이 폭로의 거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준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박 교수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희 여사는 통곡하며 모든 것이 오래된 실수였다고 이미 다 지나간 일이라고 변명했답니다. 하지만 서연은 차갑게 웃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녀는 준혁과 결혼한 것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밝혔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을 발견한 후 그녀는 정희 여사에게 복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준혁에게 접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하며 정희 여사의 신뢰를 얻은 후 이 순간을 계획했다고 했답니다. 정희 여사는 큰 충격에 몸을 떨었어요. 그녀는 최재훈이라는 이름을 오랫동안 잊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와의 관계는 잠시 동안의 실수였고 그가 떠난 후에야 그가 수진과 어린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임신을 한 상태였고 아이를 지키기 위해 박 교수에게 돌아가 그의 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었다고 했지요. 박 교수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30년 동안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답니다. 그는 정희 여사를 바라보며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정희 여사는 그저 결혼 생활과 가족을 지키고 싶었다고 대답했어요. 준혁은 이 모든 상황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며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을 했는지 물었어요.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이 아니었냐고요. 서연은 냉정한 표정으로 처음에는 그저 복수를 위한 수단이었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로 준혁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것이 이 계획을 실행하는데 더 큰 갈등을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일기장에 적힌 고통스러운 기록들을 읽을 때마다 그녀는 이 복수를 포기할 수 없었다고 했지요.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진실을 폭로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서연은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했으며 정희 여사의 불륜으로 인해 자신의 친모가 겪었던 고통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명예훼손, 정신적 피해 보상 등 그녀는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마친 상태였어요. 이 폭로로 인해 완벽해 보였던 가족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 교수는 분노와 배신감에 집을 뛰쳐나갔고 준혁은 혼란과 충격 속에서 서연을 바라보며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을 했는지 물었어요. 하지만 서연의 눈에는 더 이상 사랑의 감정은 없었습니다. 그저 완수된 복수에 대한 차가운 만족감만이 있었지요. 정희 여사는 오열하며 서연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인해 서연의 친모가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만약 알았다면 결코 준혁과 서연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을 거라고 했어요. 서연은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녀는 정희 여사가 자신의 진짜 정체를 모른 채 결혼을 허락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사실 서연은 준혁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정희 여사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그녀의 과거를 모두 조사해 두었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준혁을 만나 그와 가까워질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서연은 준혁에게 자신이 처음부터 그를 속였던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정희 여사에 대한 증오심이 너무 강해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했지요. 그녀는 이미 이혼 서류를 준비해 왔으며 앞으로 법적인 절차를 통해 정희 여사와 박 교수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답니다. 준혁의 동생 부부는 이 모든 상황에 말없이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동생 준서는 형과 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지요.
준서의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고 준서도 곧 그 뒤를 따라 남겨진 거실에는 준혁, 서연 그리고 정희 여사만이 남았습니다. 정희 여사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서연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그녀는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서연의 어머니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가족 모두를 파괴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물었지요.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이것은 파괴가 아니라 진실에 직면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이미 준혁에게 이혼 서류를 건넸고 앞으로 법정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그 자리를 떠났답니다. 준혁은 정희 여사를 홀로 남겨둔 채 서연을 쫓아나갔어요. 그는 아파트 입구에서 서연을 붙잡고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다고 했지만 서연은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했죠. 그녀는 택시를 타고 사라졌고 준혁은 혼자 남겨진 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현실을 직면해야 했답니다. 그렇게 한 가족의 비극적인 과거가 드러나고 전제가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한 손님들은 모두 충격에 빠진 채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겨진 생일 케이크는 테이블 위에 초라하게 놓여 있었어요. 한때 화려했던 그 케이크는 이제 가족의 붕괴를 상징하는 슬픈 잔해가 되어 있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박 교수는 대학 동료의 집에서 밤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고 준혁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준혁은 아버지에게 자신도 이 모든 사실을 어제 처음 알았다고 말했고 지금까지 아버지로 생각하고 존경해왔다고 했답니다. 박 교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30년 동안 자신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아내의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는 준혁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며 당분간 거리를 두고 싶다고 했지요. 준혁은 그 말에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떠났고 차 안에서 홀로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에게 있어 박 교수는 여전히 아버지였고 그가 자신을 거부한다는 것은 마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것 같았지요. 한편 정희 여사는 집에 혼자 남겨져 모든 것을 돌아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30년 전의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전고 야망에 찬 그녀가 어떻게 최재훈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와의 관계에 빠져들게 되었는지를요. 당시 정희 여사는 아직 정희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이었고 박 교수의 아내이자 준서의 어머니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항상 학교 일에 바빴고 그녀는 종종 외로움을 느꼈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제자였던 최재훈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열정과 에너지에 이끌려 점점 깊은 관계에 빠져들게 되었지요. 정희는 최재훈이 이미 결혼한 사람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아내와의 관계가 이미 끝났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정희는 그 말을 믿었고 두 사람은 비밀리에 만남을 이어갔답니다. 그러다 그녀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최재훈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그는 기뻐하며 함께 도망치자고 제안했지요. 두 사람은 남편 몰래 만나 계획을 세웠고 정희는 준서를 남편에게 맡기고 최재훈과 함께 떠났어요. 하지만 새로운 곳에서의 생활은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최재훈은 점점 그녀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녀가 임신 7개월 때 다른 여자와 함께 그녀의 돈을 가지고 사라져 버렸답니다. 절망에 빠진 정희는 할 수 없이 남편에게 돌아갔어요. 그녀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놀랍게도 박 교수는 그녀를 받아주었고 뱃속의 아이도 자신의 아이라고 믿게 하는 거짓말을 했답니다. 정희는 그때 최재훈이 서연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준혁이 태어났고 박 교수는 진심으로 자신의 아들이라 믿으며 키웠지요. 정희 여사는 지난 30년 동안 그 비밀을 간직한 채 살아왔어요.
최재훈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가 버린 가족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보려 하지 않았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잊고 완벽한 가정을 유지하는 데만 집중했지요. 하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좁았고 운명은 그녀가 저지른 잘못을 다시 마주하게 했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은 오랜 고민 끝에 서연을 찾아갔어요. 그녀는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짐을 싸고 있었답니다. 서연은 준혁을 보자 차갑게 대했지만 그는 그런 그녀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시도했어요. 준혁은 서연에게 자신에게 처음부터 진실을 말하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만약 서연이 자신의 정체와 목적을 솔직히 말했다면 그는 서연의 편에서 진실을 함께 찾아볼 수 있었을 거라고 했어요. 서연은 처음에는 말하려고 했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준혁을 알아갈수록 그가 정희 여사를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는지 보게 되었고, 그런 그에게 어머니의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답니다. 게다가 예상치 못하게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그것이 그녀의 계획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대요. 준혁은 서연의 말을 듣고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는 여전히 서연을 사랑했고 그녀가 자신을 이용했다는 사실에 상처받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답니다. 그는 서연에게 이제라도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할 수 없겠냐고 물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 그들의 사랑은 진실했으니까요.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녀는 이미 너무 깊은 상처를 입었고 그 상처는 쉽게 치유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그녀가 준혁에게 한 일도 용서받기 힘든 것이었죠. 그녀는 준혁에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당분간 서로 연락하지 말자고 했어요. 준혁은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서연의 오피스텔을 떠났답니다. 그는 차 안에서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루 만에 그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으로 드러났고 그의 정체성이 완전히 흔들려 버렸으니까요. 며칠 후 서연은 어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어머니의 글을 읽으며 그녀는 어머니가 겪었던 고통과 상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답니다. 특히 최재훈이 떠난 후 어머니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고통 속에서도 서연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는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지요. 한 페이지에는 어머니가 최재훈을 만난 정의에 대해 알게 된 순간이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는 우연히 그들의 만남을 목격했고 그 후 최재훈을 따라가 그가 정의와 만나는 것을 확인했답니다. 어머니는 남편을 되찾기 위해 정의를 찾아가 애원했지만 정의는 차갑게 거절했대요. 그녀는 이미 최재훈을 사랑하고 있으며 그와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지요. 서연은 이 대목에서 가슴이 아파왔어요. 그녀는 어머니가 겪었던 모든 고통이 결국 정의의 이기심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복수를 계획했던 것이었답니다. 하지만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서연은 예상치 못한 내용을 발견했어요. 어머니는 생의 마지막 무렵 자신이 품었던 증오와 원망이 결국 자신을 더 아프게 했다는 깨달음을 적어 놓았더군요. 어머니는 서연에게 미움을 버리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는 말을 남겼답니다. 서연은 그 글을 읽고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 과연 어머니가 원했던 것일까? 복수는 이루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도 많이 상처받았고 준혁처럼 무고한 사람까지 다치게 했는데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 그 무렵 정희 여사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박 교수와 준혁이 자신을 떠난 후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큰 집은 갑자기 너무 텅 비고 차갑게 느껴졌지요. 그녀는 자신의 이기적인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는지 깨달았고 특히 수진과 어린 서연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사실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어요. 정희 여사는 용기를 내어 서연을 찾아갔습니다.
서연은 처음에는 그녀를 만나길 거부했지만 결국 짧은 만남을 허락했어요. 정희 여사는 서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답니다. 그녀는 30년 전의 모든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자신의 이기심으로 인해 서연의 가정이 파괴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서연은 정희 여사의 진심 어린 사과에도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어요. 평생 어머니의 슬픔을 지켜보며 자란 그녀에게 정희 여사의 후회는 너무 늦게 온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서연도 복수를 통해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점점 깨닫고 있었답니다. 그녀는 정희 여사에게 즉시 용서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준혁에게 전해달라는 말도 남겼지요. 그가 잘 지내길 바란다고,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더 솔직해지고 싶다고요. 정희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녀는 서연에게 준혁이 아직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어요. 그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과 서연에 대한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고 했지요. 정희 여사는 서연에게 준혁에게 연락해 볼 것을 권했지만 서연은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몇 주 후 준혁은 결국 박 교수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박 교수는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고 준혁이 비록 혈연적으로는 자신의 아들이 아닐지라도 30년 동안 자신이 키운 아들임은 변함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대요. 그는 준혁을 따뜻하게 맞이했고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답니다. 준혁은 박 교수에게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어요. 박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용서는 쉽지 않겠지만 이해는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도 젊었을 때 아내에게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주지 못했고 그것이 그녀를 외로움으로 내몰았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두 사람이 함께 30년을 살아온 것도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했지요. 준혁은 아버지의 넓은 마음에 감동했고 그의 조언대로 어머니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정희 여사는 아들을 보자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모든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답니다. 그녀는 준혁의 출생에 관한 완전한 진실을 말했고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큰 죄책감을 안고 살았는지 고백했어요. 준혁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그가 자신과 어머니를 버렸는지 알고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런 사람을 찾아봤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지요. 정희 여사는 최재훈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준혁에게 말해주었어요. 그가 얼마나 매력적이고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었는지, 하지만 동시에 얼마나 이기적이고 무책임했는지를요. 그녀는 준혁에게 그의 아버지를 찾지 말라고 권했지만 준혁은 언젠가는 그를 만나 직접 물어보고 싶다고 했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고 서연은 다른 도시로 이사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그녀는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트라우마를 겪은 여성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답니다. 그 일을 통해 그녀는 자신의 상처도 조금씩 치유해가고 있었지요. 어느 날 서연은 상담소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다가 준혁을 마주쳤어요. 그는 우연히 그녀의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준혁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지요.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 앉아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혁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다시 대화를 시작했다고 했고 자신도 이제 과거의 충격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고 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연이 많이 그리웠다고 솔직하게 말했답니다. 서연은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녀도 준혁을 잊지 못했지만 그들 사이에는 너무 많은 상처와 비밀이 있었죠. 그녀는 준혁에게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했고 그를 이용한 것이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했어요. 준혁은 서연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그도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다고, 그리고 서연의 어머니가 겪은 고통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한다고요. 그는 서연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오직 둘만의 이야기를 써나가자고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준혁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준혁과 다시 만나볼 수 있겠다고 했고 천천히 관계를 다시 쌓아가기로 했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서연과 준혁은 다시 가까워졌어요. 그들은 이번에는 거짓 없이 서로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답니다. 1년 후 두 사람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고 오직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어요. 정희 여사와 박 교수도 참석했지만 이번에는 어색함과 긴장감 없이 진심으로 두 사람의 행복을 축하해 주었답니다. 결혼식 후 서연은 준혁에게 어머니의 일기장을 보여주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그것을 복수의 도구로 여기지 않고 어머니의 소중한 유산으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했지요. 준혁은 일기장을 진지하게 읽었고 서연의 어머니가 얼마나 강인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는지 느낄 수 있었답니다. 정희 여사는 서연의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 장학재단을 설립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완전히 만회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서연의 어머니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고 싶다고 했지요. 서연은 정희 여사의 진심 어린 노력에 감동했고 조금씩 그녀를 용서하기 시작했답니다. 박 교수도 변화했어요. 그는 더 이상 학문과 일에만 몰두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답니다. 그는 준혁에게 늘 자신의 아들이라고 말했고 서연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나눈 시간과 사랑이라고 강조했지요. 2년 후 서연과 준혁은 작은 딸을 낳았어요. 그들은 아이의 이름을 희망이라고 지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가족 모두에게 치유의 시간이 되었어요. 정희 여사는 손녀를 안고 행복한 눈물을 흘렸고 박 교수도 할아버지가 된 것을 무척 기뻐했답니다. 어느 날 서연은 희망이를 안고 있다가 문득 어머니를 떠올렸어요. 만약 어머니가 살아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때 준혁이 다가와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어요. 서연의 어머니는 분명 하늘에서 지금의 서연을 보며 행복해 하실 거라고, 그리고 그녀가 이루지 못했던 꿈을 서연이 이루어가고 있다고요. 서연은 감사의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는 이제 과거의 아픔을 받아들이고 현재의 행복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답니다. 복수심으로 시작된 여정이 용서와 화해,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찾는 과정이 되었으니까요. 희망이가 첫 돌을 맞이했을 때 가족들은 모두 모여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서연이 직접 만든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 케이크에는 어떤 비밀도 숨겨진 의도도 없었어요. 그저 순수한 사랑과 축복만이 담겨 있었지요. 정희 여사는 케이크를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는 3년 전 자신의 생일 케이크를 떠올렸고 그때와 지금이 얼마나 다른지 새삼 깨달았답니다. 그 케이크는 가족의 비밀과 상처를 드러내는 매개체였지만 이번 케이크는 새로운 시작과 희망의 상징이었으니까요. 박 교수는 손녀의 사진을 찍으며 행복한 웃음을 지었어요. 그는 이제 자신의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았답니다. 혈연이나 법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을요. 준혁은 아내와 딸을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는 자신의 출생의 비밀이 드러난 것이 처음에는 큰 충격이었지만 결국 그것이 더 진실된 삶을 살게 해 주었다고 생각했지요. 이제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더 명확히 알게 되었답니다. 서연은 딸을 안고 케이크 앞에 앉았어요. 그녀는 딸에게 언젠가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가족의 역사에 대해 솔직하게 들려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물론 아이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자랐을 때, 그리고 증오가 아닌 이해와 용서의 관점에서 말이에요. 김항희는 작은 손으로 케이크를 만지작거리며 즐거워했어요. 아이의 웃음소리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고 과거의 아픔을 조금씩 치유해 주는 것 같았답니다. 정희 여사는 서연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그녀는 여전히 과거의 잘못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것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풀어가고 있었지요. 그녀는 서연에게 장학재단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고 이번에 첫 장학생들을 선발했다고 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그녀는 정희 여사에게 함께 재단을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를 기리는 일을 함께하고 싶다고 했지요. 정희 여사는 감동한 표정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답니다. 박 교수는 준혁에게 다가가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는 준혁에게 자신이 가르쳤던 대학에서 특강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준혁의 경험과 지식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했지요. 준혁은 기쁜 마음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제 아버지와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답니다. 그날 밤 모든 사람들이 돌아간 후 서연과 준혁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그날의 일들을 되돌아보았어요. 서연은 준혁에게 처음 그를 만났을 때를 떠올리냐고 물었고 준혁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첫눈에 반했다고 고백했지요. 서연은 쓴 웃음을 지으며 그때 자신이 얼마나 복수심에 차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를 이용할 계획을 세웠는지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곧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것이 그녀를 더욱 괴롭혔다고 했지요. 준혁은 서연의 손을 꼭 잡고 이제는 그런 과거는 모두 잊자고 말했어요. 그들에게는 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는 서연에게 다음 주에 함께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고 서연은 기쁘게 동의했답니다. 5년이 지난 후 서연과 준혁의 가정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이제 그들에게는 희망이와 함께 3살 된 아들 우진이도 있었지요. 아이들은 자라면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서연과 준혁은 그런 아이들을 보며 자랑스러움을 느꼈답니다. 정희 여사와 박 교수는 이제 완전히 화해했고 함께 노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손주들을 돌보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고 특히 정희 여사는 서연에게 배운 요리 솜씨로 손주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답니다. 서연과 정희 여사가 함께 운영하는 장학재단은 이제 꽤 규모가 커져서 매년 수십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일하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과거의 상처도 조금씩 치유해 나갔답니다. 서연의 상담소도 잘 운영되고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처받은 많은 여성들을 돕고 있었고 특히 가정폭력이나 배신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 주었지요.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답니다. 준혁은 박 교수와 함께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 자신의 경험을 학생들과 나누고 있었어요. 그는 특히 정체성의 혼란과 자아 찾기에 관한 강의를 통해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답니다. 자신이 겪었던 충격과 혼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지요. 어느 날 서연이 상담소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한 중년 남성이 찾아왔어요. 그는 자신을 최재훈이라고 소개했고 서연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서연은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평생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 어머니에게 깊은 상처를 준 그 남자가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답니다. 최재훈은 말했어요. 그는 최근에 중병 진단을 받았고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생애 마지막으로 자신이 버렸던 딸을 만나고 싶었다고 했지요. 그는 서연에게 용서를 구하지는 않겠다고 했어요. 그저 만나고 싶었을 뿐이라고요. 서연은 처음에는 그를 쫓아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무언가가 그녀를 붙들었답니다. 어쩌면 그것은 오랫동안 가슴 속에 있던 질문들, 아버지에 대한 궁금증이었을지도 모르지요. 그녀는 최재훈에게 잠시 시간을 달라고 했고 그날 저녁 준혁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어요. 준혁은 서연의 말을 듣고 놀랐지만 이것이 그녀에게 중요한 순간임을 이해했답니다. 그는 서연에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라고 했고 어떤 선택을 하든 곁에서 지지해 주겠다고 했지요. 다음 날 서연은 최재훈을 다시 만났어요. 그들은 조용한 카페에 앉아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최재훈은 서연에게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가 어떻게 수진을 만나 사랑에 빠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랑을 배신하게 되었는지를요. 그는 정희를 만난 후 일시적인 열정에 휩쓸려 모든 것을 버렸다고 했어요. 하지만 정희와의 관계도 오래가지 않았고 그 후 그는 방황하며 여러 여성들과 관계를 맺다가 결국 혼자 남게 되었다고 했지요. 그는 평생 자신이 버린 가족, 특히 어린 딸 서연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고 고백했어요. 서연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상상해왔던 아버지의 모습과 지금 눈앞에 앉아있는 늙고 병든 남자 사이의 간극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만남을 통해 오랫동안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공허함이 조금씩 채워지는 느낌도 들었지요. 최재훈은 서연에게 준혁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는 세상이 참 좁다고 했지요. 자신이 버린 딸이 자신의 아들과 결혼했다니 이것이 운명의 장난인지 벌인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서연은 최재훈에게 현재 준혁과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 즉 그의 손주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요. 최재훈은 손주들의 사진을 보고 싶다고 했고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폰에서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었답니다. 최재훈은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성장 과정, 손주들의 탄생과 성장, 그 모든 소중한 순간들을요. 그는 서연에게 자신의 실수로 인해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가 겪었을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서연은 아버지의 사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고 너무 많은 상처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최재훈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답니다. 그가 정말로 후회하고 있다면 준혁을 만나 자신이 그의 아버지임을 밝히고 용서를 구하라고 했지요. 최재훈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어요. 그는 서연에게 준혁과의 만남을 주선해달라고 서연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답니다. 며칠 후 서연은 준혁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준혁은 처음에는 생물학적 아버지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서연의 권유와 자신의 호기심이 결국 그를 설득했지요. 그는 최재훈과 만나기로 했어요. 그들의 만남은 서연의 집에서 이루어졌어요. 서연은 아이들을 친구 집에 맡기고 준혁과 함께 최재훈을 맞이했답니다. 준혁은 처음 최재훈을 보았을 때 자신과의 닮은 점을 발견하고 놀라 특히 눈매와 코의 모양이 꼭 같았지요. 최재훈은 준혁에게 자신이 30년 전 정희와 관계를 맺었고 그 결과로 준혁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밝혔어요.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이기적이었는지 인정했고 준혁과 서연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는 것에 대해 용서를 구했답니다. 준혁은 최재훈의 이야기를 듣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그는 이 남자가 자신의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오랜 의문이 조금씩 해소되는 느낌도 들었지요. 최재훈은 준혁에게 자신이 병이 많이 진행됐다고 말했어요. 의사들은 그에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고 했답니다. 그는 남은 시간 동안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조금이나마 만회하고 싶다고 했지요.
준혁은 처음에는 냉담했지만 점차 최재훈에 대한 분노가 동정심으로 바뀌어 갔어요. 그는 최재훈에게 완전한 용서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그를 알아가는 기회는 줄 수 있다고 말했답니다. 그렇게 최재훈은 서연과 준혁의 삶에 조금씩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는 정기적으로 그들을 방문했고 손주들과도 시간을 보냈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이 낯선 할아버지를 경계했지만 곧 그의 재미있는 이야기와 따뜻한 미소에 마음을 열었지요. 어느 날 서연은 최재훈에게 정희 여사와 만나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30년 만에 재회가 될 것이고 어쩌면 마지막 만남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했지요. 최재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동의했어요. 서연은 정희 여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어요. 정희 여사는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곧 진정하고 최재훈을 만나겠다고 했답니다. 그녀도 오래된 과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지요. 그들의 만남은 서연의 집에서 이루어졌어요. 정희 여사는 박 교수와 함께 왔고 최재훈은 홀로 왔답니다. 처음 서로를 마주했을 때 1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긴장감이 있었지요. 정희 여사와 최재훈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말없이 서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많이 늙었고 젊은 시절의 열정과 아름다움은 찾아볼 수 없었지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과거의 기억이 살아 있었답니다. 정희 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녀는 최재훈에게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물었고 최재훈은 담담하게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답니다. 그는 정희 여사에게 자신이 그녀를 떠난 후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병과 싸우고 있는지 털어놓았어요. 박 교수는 이 모든 상황을 켜보았어요. 그는 최재훈에게 적대감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이야기를 경청했답니다. 박 교수는 이미 오래전에 자신의 아내와 화해했고 이제는 과거의 상처보다 현재의 평화를 더 중요하게 여겼지요. 정희 여사는 최재훈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그녀도 과거에 이기적인 선택을 했고 그것이 결국 서연의 가정을 파괴하는데 일조했다는 것을 인정했지요. 최재훈은 고개를 저으며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했어요. 그는 정희를 만났을 때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고 가정이 있었으니까요. 서연과 준혁은 이 대화를 지켜보며 감동했어요. 이제 모든 비밀이 밝혀지고 모든 당사자들이 서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30년 동안 이어져 온 복잡한 관계의 매듭을 푸는 과정이었지요. 그날 이후 최재훈은 종종 서연과 준혁의 집을 방문했어요. 그는 남은 시간 동안 손주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고 서연과 준혁도 그것을 허락했답니다. 정희 여사와 박 교수도 가끔 함께 모였고 그들은 이제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현재의 행복에 집중하기로 했지요. 6개월 후 최재훈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어요. 그는 병원에 입원했고 의사들은 그에게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답니다. 서연과 준혁은 매일 병원을 방문했고 아이들도 자주 데려갔어요. 최재훈은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가족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정희 여사도 최재훈을 방문했어요. 그녀는 그에게 용서를 구했고 최재훈도 마찬가지였답니다. 두 사람은 과거의 실수와 상처를 인정하고 서로를 용서했어요. 그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큰 위안이 되었지요. 최재훈이 세상을 떠나기 전날 밤, 서연은 그의 병실에서 밤을 새웠어요.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눴답니다. 그녀는 어릴 적 아버지를 그리워했던 순간들, 그리고 어머니가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최재훈은 눈물을 흘리며 서연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그는 자신이 버렸던 딸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준 것이 기적이라고 말했고 그녀가 자신을 용서해 준 것에 감사하다고 했지요. 다음 날 아침 최재훈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답니다.
서연은 슬펐지만 동시에 평안함도 느꼈어요. 그녀는 마지막까지 아버지 곁을 지킬 수 있었고 오래된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었으니까요. 최재훈의 장례식은 소박하게 치러졌어요. 서연과 주녀, 정희 여사와 박 교수, 그리고 몇몇 친구들만이 참석했답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관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건넸고 준혁은 그녀를 위로해 주었지요. 장례식 후 서연은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어요. 그녀는 어머니에게 아버지를 만났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평화롭게 마무리되었다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서연은 어머니가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 믿었고 어머니도 이제는 용서했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10년이 지난 후 서연과 준혁의 가정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희망이는 이제 16살이 되어 고등학생이 되었고 우진이도 13살이 되었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가족 역사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지요. 서연과 준혁은 아이들에게 항상 진실을 말해주었고 그것이 가족의 신뢰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답니다. 정희 여사와 박 교수는 이제 80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고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겼지요. 서연의 상담소는 이제 큰 센터로 성장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운 지혜와 통찰력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고 있었답니다. 준혁은 대학에서 정교수가 되었고 그의 강의는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그는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들을 학생들과 나누며 그들이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왔답니다. 서연과 정희 여사가 함께 운영하는 장학재단은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고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특히 한부모 가정이나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학생들을 돕는데 중점을 두었고 그것은 서연의 어머니를 기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지요. 어느 날 저녁 가족 모두가 정희 여사의 80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어요. 테이블 위에는 서연이 직접 만든 케이크가 놓여 있었고 모두가 행복한 표정으로 모여 있었답니다. 정희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많은 실수를 했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두가 함께 모여 자신의 생일을 축하해 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고 눈물을 흘렸지요. 박 교수는 아내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어요. 그는 정희 여사에게 오랜 시간 함께 해준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 함께 하자고 했답니다. 준혁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는 자신의 출생에 관한 비밀이 드러났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하지만 그것이 결국 자신이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했답니다. 서연은 시부모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녀는 처음에는 복수심으로 이 가족에 들어왔지만 이제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것이 인생이었어요. 예측할 수 없고 때로는 아프지만 결국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희망이와 우진이는 할머니에게 직접 만든 선물을 전해드렸어요. 그것은 가족 모두의 사진이 담긴 앨범이었고 아이들이 직접 꾸미고 글을 적은 것이었답니다. 정희 여사는 그 선물을 받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지요.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모두가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어요. 정희 여사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답니다. 그리고 촛불을 끄자 모두가 박수를 치며 기뻐했지요. 서연은 케이크를 자르면서 1년 전 그 생일 케이크를 떠올렸어요. 그때는 복수와 분노로 가득 찬 케이크였지만 지금은 사랑과 화해 그리고 용서의 의미가 담긴 케이크였답니다.
그녀는 인생이 얼마나 놀랍게 변할 수 있는지 새삼 깨달았지요. 그날 밤 모든 손님들이 돌아가고 아이들이 잠든 후 서연과 준혁은 베란다에 나와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서연은 준혁에게 가끔 이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진다고 말했어요. 복수를 위해 계획했던 결혼이 이렇게 진정한 사랑과 행복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준혁은 서연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그는 비록 그들의 만남이 거짓과 속임수로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결국 진실과 용서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했답니다.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지만 우리가 선택하는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그녀는 이제 모든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받아들이고 현재의 행복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삶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생각했지요. 준혁은 서연을 안아주며 앞으로도 함께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가자고 말했어요. 더 이상 비밀도 거짓도 없이 오직 사랑과 진실만으로 가득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고요. 서연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말에 동의했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래를 약속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때로는 가장 밝은 빛을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일 거예요. 서연이 복수심으로 시작한 계획이 결국 그녀에게 진정한 행복과 치유를 가져다 주었으니까요. 또한 비밀과 거짓말은 결국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도 배울 수 있었지요. 정희 여사가 30년 동안 감춘 비밀이 결국 가족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은 아마도 용서의 힘에 관한 것일 겁니다. 서연이 정희 여사를, 준혁이 서연을, 그리고 모두가 서로를 용서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와 행복이 시작되었으니까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선택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결말은 달라질 수 있어요. 서연과 준혁의 이야기처럼 비록 어두운 과거가 있더라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마주하고 용서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케이크처럼 달콤한 순간들이 가득하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칠게요. 다음에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